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담배 회사들이 꽁꽁 숨겨온 충격적인 진실, 바로 전자담배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전자담배,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에 전자담배를 덜 해로운 담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 오늘 확실하게 파헤쳐 드릴게요. 자, 그럼 함께 알아볼까요? 1. 전자담배도 결국 담배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자담배도 결국 담배입니다. 담배 회사들은 끊임없이 덜 해롭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그걸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없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2. 전자담배, 유해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가열식 전자담배 일반 담배보다 유해 물질이 적다고요? 글쎄요. 가열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유해 물질이 뿅 하고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심지어 발암물질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는 더욱 조심해야겠죠? 3. 두 가지 담배는 NO. 전자담배 유저 중 무려 80%가 일반 담배도 함께 사용하는 이중 사용자라는 통계 알고 계셨나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면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나기 힘들 뿐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다는 점. 4. 뇌졸중 환자에게는 특히 치명적,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께는 전자담배든 일반 담배든 그 어떤 형태의 담배도 정말 위험합니다. 하루 한두 개비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95%덜 해롭다? 이런 주장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미신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전자담배 역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심지어 DNA 손상이나 백내장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전자담배 왜 이렇게 인기일까? 전자담배는 냄새가 덜 난다, 편리하다, 덜 해로운 것 같다는 이미지 덕분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회사들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 위해 저가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 특히 청소년들을 현혹하는 SNS 광고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 전자담배의 유해성, 청소년 사용 증가, 그리고 교묘한 마케팅 전략에 맞서기 위해서는 규제 강화가 시급합니다. 브라질처럼 담배 제품에 향을 넣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영국처럼 전자담배를 금연도구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겠죠. 기억하세요.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로울 수는 있지만 절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는 합성 니코틴 사용으로 규제가 미흡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합니다. 금연만이 답이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담배든 완전히 끊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오늘부터 금연을 결심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으세요. 여러분 모두 금연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